네, 안녕하십니까. 황의조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요 경기 작년 1년도 안 돼가지고 제가 91년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10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91년도는 제가 우리나라 장거리 국가대표 선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바로 이제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12년도 넘어가서 대한민국 선수는 최초로 제가 2시간 10분벽을 돌파합니다. 일본에 가서 그 대회를 통해서 이제 올림픽 마라톤 대표로 선발이 되고 8월 9일 올림픽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탑니다. 아시아 선수권대 금메달 딴 걸 사람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올림픽이 워낙 이제 크게 각인이 돼가지고요. 금메달 하나만 딴지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라톤은 나이를 먹어야지만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바로 내가 마라톤 선수가 되는 게 어렵습니다. 보통 세계적인 탑 클래스의 마라톤 선수들은 이런 5000m, 1000m 트랙에서 이제 장거리 훈련, 스피드 훈련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마라톤으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라톤을 가기에는 조금 빠른 감이 있었는데, 장거리 쪽에 좀 더 집중해야 될 나이인데 제가 올림픽에 간 거죠. 올림픽의 모토가 평화입니다. 이 올림픽 기간에는 전쟁하지 않고 나라에 가장 힘 있는 젊은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올림픽의 이 메달, 이런 어떤 그 기준 잣대가 그 나라의 어떤 우수성, 강한 나라일수록 올림픽에 금메달을 많이 땁니다. 그래서 세계 지금 올림픽의 1, 2등이 어디입니까? 미국과 중국입니다. 종합 우승이 세계 최고다. 올림픽은 선수들한테 있어가지고는 꿈의 무대다. 4년에 한 번씩 있는 기회입니다. 매년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제가 보스턴 마라톤이라든가 국제 마라톤 대회 갈 때는 그 초청 개런티를 몇 억씩 받고 그 당시에도 뛰었습니다. 올림픽은 돈을 받고 뛰는 대회가 아닙니다. 초청 개런티가 없습니다. 자국의 명예를 가지고, 자국의 국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사이클 선수였습니다. 중학교 가서 운동선수 된 게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됩니다. 12km 정도 떨어졌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저를 학교 보내려고 이제 돈 빌리러 가는 모습 몇 번 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엄마한테 자전거를 하나 사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제 중고 자전거를 하나 저한테 사주셨는데, 저희 마을에서 저희 학교까지 그 먼 거리를 자전거 타고 통학하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되게 좀 창피했어요. 친구들은 버스 타고 가는데 저는 막 이렇게 자전거 타고 막 가니까, 그래서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막 고개 숙이고 가고 그랬었어요.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 그때가 좀 사춘기도 오고 막 그럴 때잖아요.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학교를 통학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좋아진 거죠. 운동할 시기에 운동을 했으니까. 사실 운동하려고 자전거 탄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체력장 검사에서 제가 막 월등하게 체력이 좋게 나온 거예요. 강원도 양양에 있는 명문 사이클 학교에 스카웃이 됐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저 학교는 못 가고,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육성회비 1,600원만 내면은 졸업을 시켜준다 하더라고요. 제가 졸업한 명륜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서 열심히 했죠. 제가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올림픽 금메달까지 생각을 못했고요. 그 당시 2시간 10분벽을 뛰게 되면 1억의 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이제 선수로 성장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록이었기 때문에 저의 1차 목표는 2시간 10분벽을 돌파해서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가 되겠다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92년 2월 2일 날 일본에서 있었던 그 온천 유명한 지역입니다. 베푸. 베푸 오이타에서 베푸 갔다 오는 그 왕복 코스였는데, 당시 한국 기록이 2시간 11분대 기록이었는데, 제가 10분대 보통 집어넣고 9분대 집어넣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기록들이 그렇게 단축해 나가는데, 제가 대한민국 마라톤을 30년을 앞당깁니다. 그러니까 그 10분벽 돌파기 전까지는 세계적인 기준에 놓지 않고 일본과 격차가 30년 쳐져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기록을 2시간 10분대도 아니고 9분대도 아니고 2시간 8분 47초의 기록으로 제가 10분벽 돌파를 합니다. 친 거예요. 워낙 올림픽 금메달이, 이 금메달이라는 산이 높다 보니까 제가 넘었던 작은 산, 동네 산들은 다 묻혀버리고 황영조 히말라야만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안 뛰어서도 힘이 들어요. 마지막 30km 넘어서 힘이 드는 게 아니고요.
힘들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걸 참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쉽게 가는 게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의 러닝은 쉬워요. 내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천천히 가면은 재밌고 뭐 즐겁고 쉬워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땅 하면은 밟아야 되잖아요. 속도를 바로 올려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게. 예, 나중에 가서 힘든 게 아니고 처음부터 힘든 거예요. 계속 참고 가는 거예요. 참고 가다가 마지막에 또 이 선수를 또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힘이 드는데 더 힘든 거지, 쉽다가 힘들다가 더 힘들다, 이게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이제 꿈이 뭐냐, 이제 마라톤 완주입니다. 진짜 30km 넘어서 힘들거든요. 예, 준비가 돼 있으면 좀 덜 힘들고, 안 돼 있는 몸 가지고 가는 건 더욱더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든데, 이제 열심히 좀 준비해서 풀코스 마라톤을 지금 제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아픈 데는 없습니다. 부상만 없으면 저는 분명히 내가 완주를 할 거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은퇴 이후에 이제 첫 기록이니까 5시간을 뛰든 5시간 반을 뛰든 4시간 반이 걸리든 뛰고 나면 계속 이제 기록에 도전해가지고 또 단축시켜서 가겠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 육상이 상당히 선진국 스포츠입니다. 모든 운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운동이거든요. 지금 프로스포츠 쪽으로 많은 시선이 이제 빼앗겨 있고, 그래서 국가 정책 차원에서는 이 육상은 기본 종목이기 때문에 육성을 해야 된다. 그 육성의 가장 기본이 뭐냐, 꿈나무 발굴 육성이거든요. 밑에서 하는 애들이 올라와야지 이 위에서 잘 뛰는데, 요즘 밑에서 없습니다. 엘리트 선수로 성장하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늦어도 운동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 체육에서 이런 선수 발굴, 육성이 많이 좀 어려움에 있다. 선진국은 체육 수업 시간에 달리기를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그럼 초보자들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풀코스 마라톤 준비하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3km 준비했습니다. 제가 체중이 94kg, 95kg까지 나갔어요. 이랬습니다. 지금 그나마 좀 많이 날씬해진 거예요. 지금 오늘 처음 저를 보신 분들은 살이 엄청 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금메달 따는 모습 봤을 때 지금 이 몸은 너무 차이 나니까요. 근데도 그전에는 몸이 이랬습니다. 제가 진짜 풍선 불어놓듯이 배가 옆으로도 튀어나오고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예, 막 그냥 빵빵하게. 요즘 옆구리는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관절이 나갈까봐 겁이 나가지고요. 이제 나이도 있잖아요. 체중이 있잖아요.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들은 그냥 나가면은 준비 운동도 안 해도 뛰어요. 체조는 뭔지도 모르고 뜁니다. 그냥 애들은 안 다쳐요. 나이를 먹으면 다쳐요. 나이를 먹고 시작하는 분들, 체중이 나가신 분들, 우리 선생님 다칩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 다칠 수 있어요. 저랑 좀 비슷해요. 예. 자, 3km를 걷고 뛰는 거예요. 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뛰는 거 잊어먹어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좀 계속 걷다 보면 좀 빨라져요. 이 운동은 반복입니다. 똑같은 걸 늘 반복해요.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걷다 보면 좀 빨라져요. 거리가 좀 늘어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달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3km 뛰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한 200~300m 걷다가 가볍게 뛰다가 걷다가 걸어요. 또 계속 걸어가. 그러다가 걷다가 또 가볍게 뛰시고. 예? 지금 제가 뛰는 곳 지금 보셨겠지만 크게 안 가잖아요. 사람들은 달리기를 시작할 때 빨리 가려고 해요. 빨리 가야 된다는 걸 잊어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뛸 때 스텝이 어땠습니까? 짧았죠. 보폭이 짧으면 몸에 무리가 안 옵니다. 보폭이 넓어질수록 충격이 그만큼 가해지니까 부상이 옵니다. 빨리 걷는 것보다 살살 뛰는 게 운동 효과가 더 큽니다. 뛰는 게 왜 효과가 좋냐? 이 내 육중한 이 몸을 얘가 받쳐서 튕겨줘야 되니까. 걸을 때는 이걸 그렇게 하중을 안 받는데, 뛸 때는 이 하중을 얘가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근력이 생겨요. 종아리 근육이라든가 이 허벅지라든가 이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걷는 것보다는 천천히 뛰는 게 더 좋겠죠. 천천히 뛰는 거예요. 이렇게 살살. 달리게 되면 배에 내가 힘을 안 줘도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갑니다. 배가 힘이 빠진 상태에서, 풀린 상태에서는 절대 러닝이 안 됩니다. 뛰려면 허리가 받쳐줘야 되고요, 배가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힘을 의식적으로 안 줬는데도 배는 힘이 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뛰게 되면 배가 날씬해지는 거예요.
근데 뛰니까 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 썼으니까. 먹기는 잘 먹어요. 거기 건강이거든. 근데 이 배는 얇아져요, 뛰게 되면.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뛰는데 체중이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히려 어정쩡하게 뛰면요, 체중이 더 올라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코스는 내가 뛸 수 있는 코스라 보면 돼요. 신호 걸리면 좋아요. 잠깐 쉬면서 몸 풀고 기다리다가 다시 건너서 다시 또 뛰면 되니까. 꼭 계속 쉬지 않고 뛴다는 건 아니에요. 어디든지 뛰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나왔어요. 자, 준비 운동 했어요. 좀 걸어요. 저는 항상 바로 뛰지 않습니다. 좀 걸으면서 이제 내가 뛰겠다는 신호를 몸에다 줍니다. 이제 뛰어야지. 조금 한 200m, 300m 이렇게 걸어요. 그런데 집에서 근처에서 동네를 돌면 안 돼요. 돌면 안 되는 게 뭐냐? 돌다가 힘들면 하기 싫으면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집에서 자꾸 멀리 가야 돼요. 어차피 돌아와야 되잖아요. 걷든지 걸어도 운동이 되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돌지 마시고 그냥 멀리 가야 돼요. 방향을 잡고 갔다가 돌아오면은 이게 운동되는 거예요. 일단 가긴 가거든. 3km를 했다. 그럼 3km가 뛰어져요. 그럼 이제 5km를 목표로 뛰는 거예요. 그럼 5km 뛰어야지 하고 5km 바로 뛰면 안 되고, 걷다 뛰다 하다가 또 5km 이제 갔다 오는 거예요. 또 그리고 5km가 됐다. 그럼 뭐 6km, 7km 조금씩 늘려가다가 10km가 되고 이제 하프 코스가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운동을 못 했다.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번까지 내가 한 달 전에 내가 20km 뛰었으니까 이번에도 바로 20km 뛰는 게 아니고, 그럼 바로 5km, 10km 좀 몇 번 또 이렇게 운동하다가 또 한계 있으니까 금방 또 올라갑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하다가 이제 올리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편하게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축구라든가 야구, 농구는 상대가 있어야 되고 혼자 안 돼요. 근데 러닝은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함께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러닝은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밥을 먹듯이 이젠 뛰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바르셀로나 올림픽 뛸 때는 날씨가 상당히 더웠습니다. 30도가 넘었어요. 세계 기록이 나오는 대회가 있고요. 올림픽하고는 또 틀립니다. 하계 올림픽이에요. 마라톤 한테는 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100m 한테는 하계 올림픽에서 세계 기록이 나와요. 더워야 돼. 이 마라톤은 여름에 하다 보니까 덥잖아요. 그래서 기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국가 간의 메달 싸움이에요. 1등 게임으로 가는 경기예요, 이거는. 올림픽 마라톤은. 근데 기록이 나오는 마라톤 대회는 어떤 대회냐? 봄, 가을에 있는 대회입니다. 가을에 베를린 마라톤,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마라톤. 그때는 10도 안팎의 기온을 가지고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을 그만큼 흘리지 않기 때문에 지치지를 않아요. 세계 기록을 내려면은 페이스메이커를 쓰고, 그리고 상당히 평탄한 코스에서 체력적으로 원만하게 레이스를 할 수 있는 봄, 가을로 이렇게 대회가 세팅되는데, 여름에 하는 올림픽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2시간 8분대를 집어넣을 때도 2월 2일이었어요. 이제 빨리 뛸 때는 우리가 보통 18초 0몇대로 가야 되는데 내리막은 17초로 갈 거고, 일반인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평소에 운동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도 못 따라온다. 42km를 2시간 만에 가야 되잖아요. 그 생각보다 우리가 좀 빠르다. 그렇지만 올림픽은 기록과는 관계없이 금메달을 놓고 싸우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몬주익 언덕 이런 데 뛰었잖아요. 남산 코스 같은 데를 뛰었잖아요. 이렇게 오르막이 가파릅니다. 이게 비탈길. 기록 내려면 평길을 뛰어야죠. 30도가 더우면은 일단 건너고 뛰잖아요. 힘들어요. 더워가지고 금방 지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기록에 영향을 많이 준다, 더우면. 근데 100m는 더워야 돼요. 왜냐, 근육이 완전히 풀린 상태에서 뛰어야지만 폭발하거든요. 짧은 시간에 폭발하려면 더워야 됩니다. 그래서 100m 경기는 추울 때 안 합니다. 무릎 관리는 운동 안 하면 관리됩니다. 근데 쓰게 되면 잘 써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체중은 많이 나가지 무릎 괜찮냐 그래요. 근데 좀 무릎 괜찮아요. 왜냐, 괜찮다는 것은 아직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쓰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무릎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그거는 요즘 좀 운동한다고 좀 몸이 좀 이렇게 좋아지니까요, 벌써 이 몸이 내 말을 안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는 좀 눌러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몸이 벌써 이게 딱 킥이 막 나오고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오르막에서 힘을 좀 썼는지 종아리 근육이 올라왔어요. 무릎이 안 나가고 다행히 종아리 근육직이 먼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일주일 쉬고 3주 때에 또 5km 완주했습니다. 이봉주 선수하고. 체중이 나가는 사람들은 무릎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잊어먹고 거리로 가야 되고 천천히 거리를 늘리고 어느 정도 살이 빠졌을 때 훈련 강도를 연결시켜야 된다. 이 러닝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인지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남들 옆에 뛰니까 같이 뛰다가 이제 망가집니다. 이제 못 뛰는 사람이 잘 뛰는 사람 따라 뛰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무릎은. 그래서 이분이 나를 맞춰주지 않으면 그분하고는 운동하면 안 돼요. 자기 좀 뛰는 걸 가시한다고 막 페이스 잡고 가는 사람들은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거기에 또 중요한 게 쿠션이 좋은 신발들을 신게 되면 이제 무릎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장소가 중요합니다.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근데 빨리 잘 뛰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운동장이 작아서 힘이 들어요. 계속 뺑뺑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초보자들은 근처 학교, 초등학교 운동장 흙땅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뛰게 되면은 이제 저 공원, 그런 데 가면은 시간이 또 잘 가요. 자연도 좀 느끼면서 시민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바람을 가지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